커피를 마셔도 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커피를 먹어도 졸린다면 정말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슬기로운 건강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생체 리듬을 잘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될 일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신 대로 꼭 사인 커브죠. 굉장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커브인데 우리 생체 리듬이 이렇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커브와 내려가는 커브가 시간이 똑같지는 않고요. 내려가는 커브가 한 전체 시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리듬을 갖고 있어요. 이 리듬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1시간을 늦게 잤으면 1시간이 뒤로 미뤄집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최대 1시간이 이동되니까 내가 주말 동안에 금요일, 토요일을 늦게 자게 되면 최대 2시간이 늦게 자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막상 자려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2시간 이동됐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잠을 어렵게 잠들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게 되니까 적게 자고 생체 리듬은 뒤로 밀렸으니 오전 내내 피곤한 거예요.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월요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주말과 주중에 자고 깨는 시간이 어긋났을 때 해외여행 갔을 때 느끼는 시차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을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불금도 좋고 캠핑도 좋지만 그래도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가장 좋은 생체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조금 더 자고 싶으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억하세요. 내가 12시에 잤으면 마이너스 1, 즉 11시에 자는 거죠. 좀 늦게 자더라도 1시에 자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에 자고 아침 기상시간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입니다. 그러면 최대 2시간을 더 자는 거죠. 2시간 정도 더 자면 웬만한 피로는 회복이 됩니다. 밤에 못 잤더라도 꼭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졸음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못 자고 견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좀 피곤한 걸 만드셔서 생체 리듬을 고정하시고요. 정 피곤한 거는 커피도 마시고요. 또 커피보다 더 좋은 햇빛을 쬐십시오. 이 밝은 빛에 노출되는 건 커피 이상으로 낮에 각성도를 높이고 피로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날이나 밝은 날에 잠깐 쉬는 시간에 차 한 잔 드시고 한 20-30분 걷다 오시는 것만으로 해도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정해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조금이라도 드셔서 생체 리듬을 교정하시고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4시간 전에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4시간 안에 즉 2-3시간 전에 야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뇌는 자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데 금방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 머리는 이제 1-2시간 후에 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위에서는 위산도 분비가 돼야 되고요. 소화 효소도 분비해야 되고 담즙 효소도 분비해야 되고 그래서 내려간 음식은 소장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고 대장까지 움직여야 되고 간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밤늦게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위장이 움직이니 얘도 자라고 계속 명령만 내리고 못 자게 돼요. 즉 그러니 생체 리듬이 망가지는 겁니다. 정 배고프면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우유는 한 반잔 정도를 중탕으로 데펴서 드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염이 있거나 영유선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서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많아서 위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드시거나 우유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견과류나 또 가벼운 스낵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가벼운 스낵, 조금의 스낵입니다. 더 많이 드신다면 역시 야식을 드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입니다. 즉 잠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런 것들 드시고요. 탄수화물이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은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중심으로 12시간 금식을 했더니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총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중심으로 12시간 금식하는 게 본인의 비만에도 도움이 되지만 생체 리듬을 좋게 만듭니다. 12시간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7시에 드셨으면 아침 7시까지 안 먹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17시간 간헐적 단식도 하시는데 12시간 못할 거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해바라기가 대자입니다. 해바라기는 햇빛이 있으면 꽃이 활짝 펴지죠. 그런데 해가 지게 되면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깨자마자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빛 때문에 앞으로 좀 당겨지게 됩니다. 7시에 일어나서 바로 햇빛을 쬐면 며칠 지나면 나는 6시 반, 6시에 깨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잠이 너무 뒤로 밀린 사람한테 아침에 광치료를 하게 되고요.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진 사람한테는 초저녁에 빛을 쬐서 잠을 뒤로 미루는 치료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에 빛을 쬐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즉 생체 리듬이 켜질 때 9시, 10시에 더 빨리 켜지게 만들어지고요. 오후 3, 4시가 되면 우리가 자기 전에 한번 졸음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서너 시에 굉장히 졸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 졸릴 때 빛을 쬐므로써 졸음을 억제함으로써 생체 시계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졸리는 7시에서 9시에 밝은 빛에 쬐도록, 즉 그때 컴퓨터를 하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초저녁에 안 졸게 되니까 그 뒤에 좀 더 깊이 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침 1-2시간 전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외에도 여러분들 집에 설치된 LED 조명도 끄시고 백열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라이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파란 불빛입니다. 우리가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의 색깔을 띠고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인데요. 파란색, 남색의 빛이 블루라이트입니다. 파장이 제일 짧아요. 350에서 460 정도의 나노미터의 파장이고 요 바로 아래가 자외선입니다. 이 불빛만이 눈까지 들어갑니다. 망막까지 전달돼요. 자외선은 이 백내장까지, 수정체까지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햇빛을 쬐는 건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좋지만 잠들기 2시간 전에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LED 조명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명을 다 끄시고 그리고 백열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설명을 드릴까요? 커피를 마시면 30분이 지나야지 우리 혈중에 카페인 농도가 도달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최고의 농도를 찍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6시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게 되고요.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20%가 남게 됩니다. 카페인은 최소한 잠들기 10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시, 12시에 잔다면 오후 2시 이전에 카페인을 드시는 게 좋죠. 나는 카페인을 먹어도 잘 자는 분들은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고 피곤해서 잘 자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잠은 진정한 잠이 아닐 겁니다. 커피를 마셔도 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내성이 생겨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 자리에 대신 붙어야 되는데 이미 아데노신이 꽉 채운 거예요. 잠을 적게 자거나 너무 피곤하니까 아데노신이 다 붙어 있으니 커피를 먹어도 붙을 자리가 없으니 피곤한 겁니다. 이럴 때는 수면의 시간을 늘리거나 잠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커피를 먹어도 졸린다면 정말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대신에 햇빛을 쬐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커피 이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커피는 잠깐 설명드릴까요? 커피를 마시면 30분 지나야지 혈중 농도에 도달하니까요.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는 겁니다. 커피에 영향이 없이 낮잠을 20-30분 자고 커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프치노라고 합니다. 카푸치노가 아니라 낮잠인 냅을 붙여서 네프치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너무 피곤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인들 얘기를 할까요? 노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체시계의 노화, 또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의 노화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또 눈이 나빠지니까 생체시계를 자극이 적어지는 거죠. 또 피로도의 욕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못 잡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생체 리듬이 앞으로 당겨지게 돼요. 나이가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제 잘시간에는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걷거나 움직이거나 빛을 쬐서 잠자는 시간을 뒤로 밀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저녁 먹고 산책하거나 뭔가 일들을 한두 시간 정도 하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졸음이 몰려오니까 침대 가서 누워서 텔레비전 켜고 보신다면 토막토막 자는 잠만 자게 되니까 깊은 잠을 못 자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잘 자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2시간 전에 푸른빛, 붉은빛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야 되고요. 커피, 카페인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니까 잠자기 6시간 전에, 또 잠을 못 자는 분이라면 10시간 전에 복용을 마치셔야 됩니다. 술이나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고 꿈꾸는 잠을 늘리게 됩니다. 식사는 4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고요. 운동도 잠자기 4시간 전에 마치시고 서너 시간 전에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 같이 몸을 풀 수 있고 심장을 빠르게 뛰지 않는 자극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초저녁에 졸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잠자는 시간으로부터 낮에는 낮잠 안 자거나 20분으로 잠자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의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4시간 전에는 유산소 운동이나 식사를 마치시고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뇌를 자극하고 생체 시계를 교란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잠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취침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잠자기 1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한 5분에서 10분 하시고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또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생각 노트를 정리하신다면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잠의 욕구를 만들고 생체 리듬이 쉽게 꺼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몸의 피곤을 만드는 수면의 욕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자고 깨는 생체 리듬을 잘 만드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자야지만이 진정한 수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체 성인의 약 20-30% 정도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잠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